안녕하세요. 취준생의 백수병과 실업병을 말끔하게 치료해줄 닥터 강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정규 채용 850명, 채용 연계형 인턴 500명을 채용하는 한국철도공사 자소서 작성 전략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이 시급하고 중대한 만큼 제가 오늘은 수술복을 입고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어요.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1번 문제는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제시하고 그 가치를 실천했던 경험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 글자 수가요, 400바이트에서 800바이트 이하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로 생각하면 200자에서 400자예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그 글자 수가 작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뭐 600자, 800자, 1000자, 1500자 이렇게 글자 수가 많으면 작성하시는 것을 굉장히 수월해 하시는데, 이렇게 글자 수가 작을 때는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군더더기 하나 없이 중요한 핵심 내용만 작성해야 한다는 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묻고 있기 때문에 직업 기초능력 10개 과목 중에서도 직업윤리, 그 중에서도 직업윤리의 하위 영역인 공동체 윤리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동체 생활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규범을 지키는 언행과 자세를 평가하는 문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자신의 이해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국가나 기업 또는 남을 위하여 애써 일한다. 또는 주어진 업무 또는 하기로 하고 맡은 업무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완수한다. 직장에서 정해진 규칙이나 규범 등을 지키고 따른다. 직장 생활과 대인관계에서 절차에 맞는 공손하고 삼가는 말씨와 몸가짐을 보인다. 이런 점들을 평가하는 문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은 문장의 서두에는요, 공동체의 일원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능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이러한 가치를 실현한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단락에서는 그 가치 실천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그 단락에서는 내가 그 조직에서 조직원으로 생활할 때에도 그러한 가치 실현을 하겠다는 의지를 언급해 주시면 1번 문제는 잘 작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는요, 처음 만났거나 잘 알지 못하는 상대를 위해 본인이 먼저 배려했던 경험 한 가지를 언급하고 상대방을 위해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이유를 함께 기술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독특한 문항이긴 하죠. 그렇지만 실제로 작성하기에는 비교적 어려움이 없는 문항이라고 판단됩니다. 해당하는 본인 사례를 선택해서 기술하되, 여기서는 문제 자체에서 배려라는 키워드가 지금 제시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키워드 외에 코레일에서 중시하는 소통이라든지 협업이라든지 고객 지향이라든지 이런 키워드를 한 2개 정도 선정해서 한꺼번에 살려내시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코레일의 미션을 보시면 사람, 세상, 미래를 잇는 대한민국 철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행복 증진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남북 대륙 철도 연결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철도 중심의 생활문화 조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층 가치에서도 보면 안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안전은 국민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이자 핵심 가치로서 첨단 기술력을 기반으로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철도 구현이다 이렇게 돼 있고, 고객에 대해서는 고객의 마음으로 고객이 만족하는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여 가치 중심의 고객 서비스를 실천해야 한다 하면서 안전이라든지 고객과의 소통이라든지 고객 지향이라든지 이런 키워드들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된 배려라는 키워드 외에 다른 키워드 2개 정도를 더 사용하셔서 문항을 작성하시면 상당히 퀄리티 있는 문항 작성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요런 사례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사실은 지금
서울로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버스표가 제가 마지막으로 버스표를 구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버스표가 지금 다 그 버스가 만석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올라타려고 하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통화를 하는 거예요. 통화를 하는 거 보니까 식구 중에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 지금 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지금 빨리 서울로 올라가야 하는데 사실은 내가 마지막 표를 샀기 때문에 그 사람이 표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전화하면서 안전운전을 하고 있는 걸 보다가 내가 자진해서 그 사람한테 표를 양보하고 나는 또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시간을 연기해가지고 그 뒤에 있는 그 버스표를 구매해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를 가지고 만약에 이 문장을 작성한다면 문장의 서두에 어떠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뭐 그 표를 양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단락에서는 그 이유를 언급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한다면 모두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마지막 단락에서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 자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배려라는 키워드하고 내가 이제 뭐 미션이나 비전이나 핵심 가치 중에서 코레일에서 중시하는 어떤 그런 키워드를 더 합해서 지금 그 강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배려, 그 다음에 무슨 능력을 발휘해서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는 각오로 마무리하시면 이번 문항도 아주 그 무난하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겠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항을 좀 볼게요. 3번은요. 팀원으로서 동료들과 협력하여 좋은 성과를 낸 경험을 소개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본인의 역할과 협력을 위해 노력했던 점을 함께 기술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직업 기초 능력 10개 과목 중에서 대인관계 능력에 대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인관계 능력의 하위 영역 중에서도 팀워크 능력이나 갈등 관리 능력이나 협상 능력 등에 초점을 맞추어서 작성하시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대인관계 능력에 대한 질문은요. 팀 내에서 프로젝트나 할당된 일을 하는 능력, 그 다음에 팀의 업무를 수행하고 계획을 세우는 능력, 논리적 표현으로 조직 구성원들을 설득하는 능력,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여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 팀의 협상 목표를 이해하는 능력, 협상 상대방의 핵심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능력 등을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문장의 서두에는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죠. 무슨 프로젝트 진행 당시, 만약에 이런 그 경험이 아니라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무슨 회사 직무로 근무할 당시에 어떠한 갈등 상황을 뭐 무슨 능력을 발휘해서 해결하고 뭐뭐한 성과를 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는 그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듯이 그때 본인이 어떤 역할이었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협력 과정을 통해서 그 협력을 위해서 노력했던 점들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에서는 무슨 능력을 통해서 협력해서 기업과 직무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해내겠다는 어떤 의지나 각오를 언급하시면 무난하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번 문항을 한번 살펴볼게요. 4번 문항이 사실은 약간 여러분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것 같고요.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한국철도공사의 미래 사업 또는 지원 분야와 연관된 본인의 전문성을 언급하고 그러한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기술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사실 미래 사업과 관련돼서 이제 입사 후 포부와 자기 개발 능력을 얘기할 것인지 또는 그 지원 직무와 관련된 본인의 전문성, 즉 직무 적합성과 자기 개발 능력에 관한 것을 답변할 것인지를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자기 개발 능력은요, 업무를 추진하는데 스스로를 관리하고 개발하는 능력을 말하거든요. 이 질문은 자기 개발 능력 중에서도 경력 개발 능력에 관한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경력 개발이란 직업인으로서 자신이 속한 조직 및 주위 환경의 특성을 확인해서 경력 목표를 수립하고 경력 목표 성취를 위해 필요한 역량을 확인하고 개발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요 평가 포인트는 자신이 할 수
수 있는 목표를 세우는 기술이 있는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필요한 자원을 확인하는 능력, 그 다음에 또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의 목표를 설정하는 능력, 그 다음에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시킬 수 있는 기술 등이 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 두 가지 방법으로 답안을 작성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미래 사업과 전문성을 연결해서 그것을 입사 후 포부로 표현하고 거기에 자기개발 노력을 언급하면 됩니다. 코레일은 그 스마트 철도 안전, 철도 공공성 강화, 가치 중심 고객 서비스, 미래 성장 동력, 기업 문화 혁신 등의 5대 전략 목표와 20개의 전략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스마트 철도 안전을 예로 보면 철도 안전관리 체계 첨단화, 예방 중심의 안전 투자 확대, 사람 중심의 철도 안전 강화, 철도 안전 의식 문화 제고 등의 전략을 지금 추구하는데요. 문장의 서두에 고객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철도 안전 관리 체계 첨단화에 관심이 많아 그동안 그 안전 분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슨 교육, 무슨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 다음 단락에서는 노력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뒤에 마지막으로 포부와 과거를 언급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지원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직무 적합성으로 표현하고 거기에 이제 그 전문성 개발을 위한 어떤 직무 지원 노력 등을 언급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문장의 서두에 직무 관련 무슨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무슨 교육 등을 수료하였으며 어느 기업에서의 직무 경험을 통해 직무 핵심 역량이 이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직무 관련 에피소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여기서도 팁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번 문항 같은 경우는 지금 직무 적합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기업 키워드나 직무 키워드나 자기 강점 키워드 중에서 이왕이면 직무 키워드를 강조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흔히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직무 1등, 2등, 직무 3등 이렇게 중요한 직무 키워드를 통해서 직무 적합성을 드러내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직무 1등, 2등, 3등 키워드를 포함하는 직무 관련 에피소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첫 단락,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에서 강조하시는 것처럼 직무 1등, 직무 2등, 직무 3등 키워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기업과 직무와 고객과 공동체에 어떻게 기여할지 각오를 언급하시면 4번 문항도 무난하게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게 멋지게 작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한국 코레일 자소서 작성 전략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에는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잡닥터 강은정이었습니다. 안녕.